안녕하세요. 다산 사랑채 부동산 공유중개사 김지정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이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부동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 월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새해가 되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도록 이번에 법안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사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정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분리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적용받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연 8% 공제해서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서 공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셋째로 법인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이 인상된다는 겁니다. 법인이 주택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 세율에 추가로 과세되는 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주택뿐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추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1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2주택 이하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에서 3.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2%에서 6%로 인상됐습니다. 법인은 일괄적으로 2주택 이하 소유 시 3.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 시 6.0%를 적용받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렸으며 법인의 세 부담 상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세율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종부세 공제 한도를 높여 1주택자의 부담은 줄였습니다. 만 60세 이상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을 구간별로 10% 상향했으며 합산 공제율도 현행 70%에서 80%로 늘렸습니다. 1월 24일부터 하자보수 관련 제도 부분이 강화됩니다. 하자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 전 하자보수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1월 24일부터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이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사전 방문 시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일 이전까지 보수를 완료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분양 1월 중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분양 입주 예정일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지정 기간이 의무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입주 지정 기간은 300세대 미만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 300세대 이상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1, 2인 가구 소득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소득 기준 개선책도 이번 1월 중에 시행 예정인데요. 기존에 특히 1, 2인 가구 최저임금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1월부터는 현행 소득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를 상향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2월에는 분양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 민간주택 아파트 거주 의무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거주 의무기간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주택에만 거주 의무기간이 있었는데 5년의 그 의무기간이 있었는데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판매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아파트도 2 내지 3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생겨나는데요.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환매는 물론이고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서는 당첨 이후에 실거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주게 되면 거주 의무 위반으로 집을 뺏기는 것은 물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단 해외 체류나 근무, 생업, 취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의무를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대한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매행위 위반 시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2월 19일부터는 전매행위 위반 시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위장 전입 또는 임신 진단서 허위 발급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시에만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제한했는데 이제는 전매행위 위반 또는 알선한 자한테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4월에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롭게 개정됩니다. 첫째로 경비원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에는 경비원 갑질 금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4월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4월 21일부터는 경비원 갑질 금지 제도가 새롭게 생겨났는데요. 각 시도지사는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개월 내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금지하거나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와 신고 방법 등 관리 규약 준칙을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입주민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개인적인 심부름 등의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강화됩니다. 그리고 4월 21일경에는 1일부터는 하자 보수금 사용 지급 내역 등에 대한 제공 의무가 신설되는데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 내역과 보증서 발급 기간의 하자 보수 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하자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전년도 청구한 하자 보수 현황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서 공동주택 하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되는 세제 관련 제도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후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30일 이내에 임차 보증금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사항을 시, 군,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신고 시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고요.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2년 미만 및 다주택
다주택자 관련하여 다주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두 번째로 2년 미만 및 다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6월 1일부터 조합원 입주권인가 분양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에서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전매 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2주택자는 기존 10%에서 20%, 3주택자 이상은 20%에서 3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7월 이후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와 에너지 등급 등 하자 분쟁 관련하여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7월부터 하반기에 이르는 기간에는 또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7월 중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제도가 시행이 되고 에너지 성능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의 재정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상반기에 부동산 제도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사랑채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